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센텐스 7입니다, 7. 7. 총 센텐스 10개 중에서 센텐스 중에 오늘 7번째입니다. 오늘은요, 동사의 종류를 할게요. 동사의 종류. 동사의 종류를 하는데요. 그 동사의 종류는 그 동사를 나눔에 따라서 이렇게 5형식으로 나눠져요.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그 센텐스 6에서 이제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동사의 종류는 사실 5형식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같아요. 다만 이거를 왜 그렇게 분류하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학문이라고 하는 건요 있잖아요. 분류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분류에서 카테고리를 이렇게 범주를 잘 잡는 그런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이런 거죠. A 박스에 들 거하고 B 박스에 들어가게 틀려요. 내용물이. 근데 박스에 담아놓고 거기다 뭘 적어놓잖아요. 그렇죠? A 박스에 뭐가 있다, B 박스에 뭐가 있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제 이제 유튜브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제 뭐 영어를 잘 읽고 잘하는 사람들은 뭐 들을 필요 없겠지만요. 영어 공부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왜 그런가 하니 이러한 분류들을 잘 못해서 그래요. 이 분류를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그 공부를 잘하셔야 돼요. 자, 영어는요, 우리나라하고 틀려서 주어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수로가 오잖아요. 동사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사를 잘 알고 그 쓰임을 잘 알고 많이 기억해두면요, 영어 회화라든가 작문이 금방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말할 때 목적어가 먼저 오지만 영어는 수로가 먼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사의 분류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 5형식으로 나타나는 이런 분류들은요, 사실 이제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자, 제가 이제 판서를 통해서 강의를 하는 게 낫던 것 같아서 좀 제가 판서를 할게요. 자, 보세요. 자, 동사는요, 그 분류가 동사는요, 버브라고 그러죠? 버브입니다. 동사는요, 크게 이제 그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눕니다. 자동사라는데요. 그 5형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동사하고 타동사를 통해서 분류를 한 것 뿐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이 영어 글을 읽을 줄 알고 기본 틀이 잡히면요, 문법은 모르는 게 나아요. 알 필요도 없고 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남을 가르치지 않는 이상은 내가 글 읽고 무슨 내용인지 정보만 알면 되잖아요. 남을 가르치지 않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배우는 단계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 자동사는요, 이게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완전 자동사하고 불완전 자동사로 나눠진다 그럽니다. 다 들어보신 거죠? 제 강의는요,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제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다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배웠는데 실제 영자 신문을 못 읽어요. 문장이 조금만 길면. 그게 왜 그러죠? 무엇인가 학습하는 방법에 있어서 모순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가르치는 뭐 선생님이라든가 배우는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핵심을 못 짚고 넘어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동사는요. 자, 이렇게 자동사하고 타동사로 나누는데요. 이 자동사는요. 완전 자동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 수로 하나로만 해서도 이해가 되는 글. 그죠? 이게 이제 이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동사만 갖고는 모자라서,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이 형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때 보호를 뭐라 그러죠? 컴플리먼트를 이거 주격 보호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타동사인데요. 이 타동사도 완전 타동사하고 불완전 타동사로 나눕니다. 자, 근데 이 타동사는요, 이렇게 목적어가 하나가 이렇게 와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삼형식 됩니다. 자, 그런데 목적어가 이렇게 두 개가 오는 게 있죠? 그렇죠? 두 개가 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거를 간접 목적어라 그러죠? 그래서 인다이렉트를 그렇죠? 직접 목적어라서 다이렉트 어브젝티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동사의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뭐 teach라든가 그렇죠? 누구에게 뭐뭐를 가르치다는 뜻이 있고 또 give라 누구에게 뭐뭇을 주다라는 뜻이 있고 그렇잖아요. 뭐뭇을 제공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렇죠? 또는 뭐 send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항상 두 개를 필요하는 동사도 있잖아요. 목적어가 두 개. 어떤 대상에게 어떤 물건을 이렇게 주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형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형식은요. 자, 타동사에서 자, 다섯 번째가요. 이런 거죠. 그렇죠? 또 지난 제가 센텐스 6강에서 했던 거예요. 자, 동사를 분류하는데 자동사하고 타동사하고 나누는데 자동사는 동사 하나만으로도 문장이 이해가 되는 걸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일형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동사만 갖고는 의미 전달이 안 되니까 보호가 필요해서 쓰는 문장은 이제 이형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때 보호를 주격 보호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타동사는요. 완전 타동사하고 불완전 타동사하고 나누는데요. 이 동사는 완전 타동사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동사는요. 이 동사만 갖고는 의미 전달이 부족하니까 이 목적어를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목적 보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목적격 보호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목적 보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동사는요. 크게 자동사하고 타동사가 나누고 이러한 자동사는 보호가 필요 없어서도 의미 전달이 되는 거라 이 형식이라고 하고 이 형식은 보호가 꼭 있어야 됩니다.
주어를 설명할 수 있는 법. 그 다음에 타동사는 완전 타동사인 두 종류와 불완전 타동사인 이렇게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때 이 목적보가 될 수 있는 게 있죠. 그렇죠? 뭐예요? 형용사가 될 수 있고 명사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또 명사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형용사 플러스 명사, 그렇죠? 또는 투부정사, 동명사, 그렇죠? 또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그렇죠? 네. 또 뭐 있어요? 뭐 동사의 이득꼴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목적보잖아요, 그렇죠? 또는 뭐 동사 원형도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사 원형 이런 건 어떤 거예요? 이게 사역동사를 그러잖아요, 사역동사, 지각동사, 그렇죠? 뭐 사역동사는 뭐 다시 말하면 뭐 make, 그렇죠? 대표적인데, 그다음 have라든가, 그렇죠? let, 그렇죠? 또는 build, 그렇죠? 또 뭐 있어요? 뭐 help, 그렇죠? help는 뭐 to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지각동사는 뭐 있습니까? 뭐 see라든가, 그렇죠? 뭐 오감을 나타내는 동사들이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동사의 종류는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면 뭐 대강 뭐 아시겠죠?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문장을 보고요, 기본적으로 일형식 동사들은 대강 어떤 것들이 쓰인다는 걸 이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형식 동사는 이제 어떤 동사들이 이형식으로 대강 이렇게 쓰이는 걸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형식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형식 같은 경우는 동사의 종류 중에서 비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비그룹 동사 또는 become 동사 그룹이 있습니다. become이라든가 비그룹이 있어요. 자, 비그룹 같은 거는 뭐 있죠? 뭐 룩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뭐 테이스트, 그렇죠? 또 스멜 이런 것들, 또는 사운드, 거의 뭐 지각 동사하고 비슷하게 쓰이는 거죠. 예. 사운드 keep라든가, 그렇죠? 또 뭐 있죠? remain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remain. 그러니까 이런 동사들은요 별도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동사들은 이형식으로 쓰이는 거라고 머릿속에 딱 잡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문장이 확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큰 그림이 뭐가 있어요? 뭐 get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턴이라든가, 뭐뭇이 되다는 뭐 턴이라는 뜻도 있고, 또 grow, 뭐뭇이 되다라는 뜻도 있죠, 그렇죠? 또 이제 fall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죠? fall도 있고, 또 go도 있고, 그렇죠? 또 run도 있습니다. 이런 동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에서 이런 동사들이 탁 나오면은 이게 지금 이 형식으로서 해석이 그다지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이 사전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미 이 뭐냐니까요, 본래의 뜻이 있잖아요, 없어진 것들인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get은 얻다잖아요, 원래 뜻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게 이형식으로 되면은 뭐뭇이 되다라고 하는 보통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상태의 변화를 이렇게 나타내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삼형식입니다. 삼형식은 뭐 그다지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네, 없어요. 자, 근데 사형식인데요. 자, 사형식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동사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인 거니? 이 간접 목적어가 그 뒤로 가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들어와요. 이랬을 때 이 간접 목적어가 붙는 전치사가 있단 말이에요. 동사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give 같은 거는 to가 붙죠. 그렇죠? 이렇게 to가 붙어요. 그렇죠? 하나 ask 같은 거는 뭐가 붙어요? of가 붙어요. buy 같은 건 뭐가 붙어요? for가 붙고. 그렇죠? 또는 뭐 supply 같은 건 뭐가 붙어요? 제공 동사는요. with가 붙잖아요. with가. 그렇죠? 또는 뭐 to가 붙기도 하죠. 그렇죠? 이렇게 동사에 따라서 어떤 받는 전치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각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처럼 간접 목적어가 앞에 오고 직접 목적어가 뒤로 가면 일단 사형식인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뒤로 가게 되면요, 그죠? 전치사가 붙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치사가. 그럼 어떻게 돼요? 사형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운 거예요. 어린 거 하나도 없죠. 네, 일형식과 이형식과 삼형식과 사형식은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오형식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을 거예요. 이 오형식은요, 미국 애들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을. 우리가 말을 하면서 오형식을 쓰는 문장이 거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형식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나? 오형식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그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고 그 미국 선생들이 깜짝 놀란다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문장을 쓰냐고. 그래, 이게 다 오형식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영재 신문을 읽어야 되니까 좀 하셔야 됩니다.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이 오형식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까지는 어떻다고요? 의미 전달이 정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어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쓰이는 형태인데 이런 동사들이 이제 대충 말하면 불완전 타동사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불완전 자동사, 그렇죠? 네, 타동사입니다. 대강 이런 동사들이 어떤 거는 이런 게 있죠. 뭐 콜이라든가, 그렇죠? A를 B로 여기다, 또는 이런 거죠. 사역 동사를 받는 이런 지각 동사를 받는 것도 있고요. 또는 히어도 그런 데 있죠. 지각 동사로서. 그렇죠? 또 find 같은 것도 이제 목적 보호를 또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동사는 몇 가지로 나눈다? 종류가 두 가지가 아니죠. 자동사로 타동사로 나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동사는 몇 가지로 나눈다? 불완전 자동사, 완전 자동사하고 불완전 자동사로 나누고, 타동사는 몇 가지로 나눈다? 완전 타동사하고 불완전 타동사로 나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5개로 이렇게 동사를 나눌 수가 있답니다. 근데 요거는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 정통학자들이 다 이렇게 구분을 진 거예요. 뭐 브룸필드라든가 뭐 야퍼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준에서 다 동사가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동사의 종류는 이제 끝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갖고 7가지죠, 그렇죠? 센텐스 1에서부터 센텐스 7까지 했어요. 자, 이걸 갖고 문형 29개의 문형을 들어가겠습니다. 문형은 이제 문장이 많으니까 29 곱하기 평균 2개씩만 잡으면 몇 개죠? 60개네요. 60개 정도 문장이 보여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판서는 못하고 스크린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오늘 수고하시고 다음 시간에